함수란 무엇인가? 중학생이 되어서 함수란 용어를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이 함수란 것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이란 과목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란 슬픈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함수는 영어 function에서 온 말로 중국의 수학자가 한자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1853년 청나라의 수학자 이설란이 이 function을 음역해서 한슈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1958년부터 어려운 함수란 용어보다는 관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겉모습은 방정식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함수. 도대체 함수가 무엇이길래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고 좌절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의 미지수 x의 값만 구하면 되는 방정식만 풀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이는 함수는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하나의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답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수라는 무서운 괴물을 피해 달아나려고만 합니다. 누가 함수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1673년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함수라는 수학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그런 내용을 스위스의 수학자 베르누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왜 갑자기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함수를 만들어낸 이유가 함수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 시대 너머로 되돌아가서 유럽의 수학자들이 왜 함수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캐보기로 합니다. 고대 시대의 수학자들은 주로 눈앞의 존재에 주목했으며 존재의 이유를 찾았고 존재만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크기나 모양을 나타내는 수나 도형에 대한 수학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존재의 수학이라고 불리는 고대 시대였던 것입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도 미지의 존재를 찾는 문제입니다. 탐정이 미지의 존재인 범인을 미지수 x로 가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 이상의 것에 대한 수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재 이상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합니다. 그렇게 천년 제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는 유럽에 수입되던 향신료가 차단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신료 값은 폭등하고 유럽인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그런 절박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향신료 구입처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콜럼부스의 모험입니다. 그렇게 향신료나 황금을 찾는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망망대해에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해적선의 대포에서 쏘아대는 대포알도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인들은 조용히 앉아있는 존재보다는 계속 부단히 움직이는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수학에서 변화의 수학으로 새로운 수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라이프니츠가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함수를 만든 것입니다.